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그리고 한국군 무기 영감의 저자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할 때 웃음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웃음을 드려야만 또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인사를 대신 해주시는데 막 이렇게 벌어지잖아. 웃음이 나와서. 제가 또 저희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장인어른 하면서 애교를 많이 떠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의 소재도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하다 이제 아이디어를 동원하는데 이 아이템은 정말 획기적이야.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이제 호사가들, 이 밀리터리계 호사가들이 얘기할 때 네. KF-21을 얘기하잖아요. 주로. 그러니까요. 근데 KF-21 중에서 좀 이렇게 개량 버전을 얘기하는데 물론 1, 2, 3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KF-XX 얘기하고 그렇죠. 더 나가서 얘기했던 게 전자전기. 전자전기 그래 전자전기도 얘기했었어. 많이도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 전자전기는 예. 최근에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로파이터가 이제서야 전자전기 개발한대요. 유로파이터가요? 20년 전에 이제 실용화된 타이푼이 전투기가. 근데 물론 이제 이유가 토네이도가 이제 그 대체하는 이제 수순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태리하고 독일의 토네이도를 또 이제 나머지 대체를 해야 되고, 영국은 이미 퇴역했고, 영국은 빨리 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전자전기가 있어요. ECR이라고 토네이도. 그러니까 이제 소요가 나온 거야. 야, 토네이도, 요 토네이도가 두 종류인데, 이 ECR 전자전기는 어떻게 할까? 그럼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전자전기 하지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시간이 앞으로 것도 걸려. 좀 걸리겠어요. 유럽의 특히 서유럽의 특성이 꼼꼼히 만들다 보니까 과연 제 시간에 나올까? 그래서 이제 토네이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KF-21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야 우리도 이제 때가 됐다. 전자전기 우리가 하자.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그 미국제 EA18D 글라우로 어차피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 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 국산 플랫폼으로 할 수 있다. 미디엄급 전투기가 이제 나오니까 잘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발제가 됐죠. 그래서 많이 방송도 하셨고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셨죠. 잘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만 할까 개발을? 그리고 자꾸 수출을 얘기하는데 수출을 하는데 처음 뭐 인도네시아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하다못해 폴란드 뭐 아랍에미리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이집트, 사우디 뭐 그러니까 줄을 세울 수 있다, 세우고 있다. 근데 KF-21의 엔진 제공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은 안 사나? 했더니 나왔어. 방법이 나왔어. 사줄 수밖에 없어. 그 이유를 여러분 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걸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거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지금 뭐 하면서 좀 황당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 어떤 추론으로 인해서 이 결론이 나왔는지 이거 오늘 잘 설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머리를 뭐랄까 쥐어 짠 건가 내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저희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봤는데 그분들께서도 맞아요. 이거는 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안 대표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 측근 중에 하나의 우리 이제 디펜스 타임즈 편집장 신성규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맞아요 대표님. 그분도 그러셨죠. KF-21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F-35도 좋아하고 상당히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 기사를 매달 내고 있는데 내가 전화로 얘기했더니 맞네요. 그러네요. 딱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 동의를 받았어 내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본론 이것이 나오기까지 지금 얘기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 가상적기로서 대한민국의 KF-21이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이제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F-50 뭐 1인승 만들어서 미국이 가상적기로 뭐 미 해군이 뭐 관심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한다는데 무슨 또 KF-21이야?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KF-21 얘기하기보다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과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미국의 가상적기 하면은 아무래도 탑건에 많이 나왔었죠. 이 검정색 물체. 그게 이제 1986년도에 공개가 됐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탑건 1 영화에서 거기에 시커먼 전투기. 그러니까요. 그게 이름이 F5N.
M 버전. M 아니고 N입니다. 노벤버 N 버전. 예. 그러니까 미 해군의 미 해군 해병대 가상적기 버전은 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F5N. 예, 예. 지금 이렇게 사진을 띄워봤는데 예. 시꺼먼 게 아주 날렵하게 이 색깔이 확실히 멋은 있네요. 그래서 탑건 1편에서 86년도 공개된 탑건 1에서 네. 뭐 87년도에 보신 분도 있지만은 네. 시커먼 그 F5N 전투기가 아직도 가상적기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동일한 색깔로. 그런데 이 F5N은 미 공군이 아니고 미 해병대 해군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도. 예, 현재도. 와.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도 뭐 여러 차례 이제 미 해군 해병대 가상적기 부대가 개편 거듭을 했는데 가장 최신 2022년 기준으로 하면은 네네. 4개 대대, 4개 대대의 가상적기를 운영하는데 크게 예. 그러면 한 개 대대는 이제 슈퍼넷, 슈퍼네. 뭐 단자 복자.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개 대대는 F16 CD, C형과 D형. 예, 예. 비교적 최근 거죠. 음. 초기형이 아니라 이제 초중기로 넘어가는 이제 버전. 그리고 나머지 2개 대대가 네. F5N.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이 미국 노스롭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이 전투기를 가상적기로 왜 F5를 선택했을까? 이게 이제 배경이 베트남전부터 시작을 하죠. 베트남전에 이제 이게 아주 근육질에 아주 우람한 팬텀이 이제 F4 팬텀.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얘는 이제 미사일을 스페로잖아요. 네네, 스페로. 초기형 스페로. 네. 멀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멀리 레이더로 포착해서 뿅 하고 때릴 수 있는 거의 뭐 4, 50km? 50km 때려죠. 50km, 40에서 5km, 예, 50km 대. 예, 예. 눈에는 안 보이지 않아서 조종사 눈에는 안 보이고 네네네. 레이더로 포착해서 이제 중간 유도하면서 보내야 되죠 미사일. 베트남전에서. 근데 그 당시 스페로 초기형은 좀 신뢰성이 없어서 잘 안 맞았어요. 근데 먼저 쏘고 시작을 했는데 안 맞아. 쏘긴 쐈는데 그다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잖아. 그럼 당시 적기가 바로 미그 21이 주력이었죠. 물론 미그 17도 같이 뛰어들었는데 네네. 고도에 따라서. 네. 근데 미그 21이 딱 덤비면서 이 근접전에서 이 잭나이프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덤벼드니까 이 근육질의 이 우람한 이 전투 팬텀 형이 기관포도 없었잖아 또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 해군 해병대 초기 버전 네. 아니 뭐 계속 없었고 미 공군 버전이 초기에 없었죠. 그래서 그 초기 F4C, F4D까지는 네. 고정 장착된 발칸포가 없었고 그냥 어. 포드 이렇게 갖다 몸에 억지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포드 방식. 근데 그게 잘 포드 방식으로. 안 맞는데 이게. 어. 이게 어떤 그 어떤 그 사선 그게 잘 안 네. 맞는 그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67년도에 그 고정 장착한 발칸포를 고정 장착한 F4E가 포 2 버전. 뒤늦게 등장을 시키죠. 예. 근데 어차피 전쟁이 이게 시기를 딱 따져오면은 결국 주력은 미공군의 주력은 이제 전쟁 72년도까지 한참 공주전을 벌일 때까지만 해도 F4D가 주력이었어요. C형과 D형.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근접전에서 기관포를 고정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F4 팬텀이 미그 21을 상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근접전 체계에 맞는 그 근접전에 맞는 기관포도 고정 장착이 안 돼 있었고 네. 스페로가 딱 이게 신뢰성이 없었고 초기형이 그다음에 그 당시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도 지금의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뢰성이 없었고 안 맞아. 안 맞아. 근접전에서 조준해서 쏴도 잘 안 맞는 경향이 예. 많았고 뭐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공군이 고생도 했고 미 해군 해병대도 동시에 고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미그 21이 만만치가 않은데 가까워지면은 근접전에 붙으면은 나도 당할 수 있고 격추될 수 있다. 뭔가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가상적기 부대를 창설하면서 69년도에 창설하면서 그 마땅한 이제 그 소련제 전투기를 모사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그 성능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미그 17을 일단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에서는 또 미그 17에 속세였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달겨들면서 근접전에 기관포로다 막 조져대니까 예. 조져된다. 조지는 거죠. 어쨌든 좀 속어를 제가 은어 속을 씁니다. 갑자기 급하게. 빨리 말로 조져주세요. 네. 예,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특성에 맞는 전투기를 찾다 보니까 그 주방위군에서 쓰고 있는 F-86H. F-86H. 그러니까 세이버의 마지막형이에요. 요건 좀 저기 성능이 좀 더 우리 6.25 전쟁 때 썼던 세이버보다 성능이 더 고성능하다. 훨씬. 성능 이게 비행 성능이나 엔진 힘이 더 세고 네네네. 기관포도 20mm를 달고 기관총이 아닌.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비행 특성이 미그 17에 맞다. 비슷하다. 그래서 F-86H를 이제 미 해군들 갖다 쓰기 이제 야 가져와. 가상 적기로서 시작을 이제 그거로 시작했죠. 훈련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게 운영 정비, 군수 지원 문제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비행기가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버려야 되니까 운영 수명이 한계 왔어요. 퇴역 시기가. 근데 또 다른 뭐 전투기 없냐 했더니 전투기는 없고 공격기가 있더라고.
공격기라면 A사 스카이호크. 그 저 탑건 1에 탑건 예, 1에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탑건 1에 그 머리 벗겨진 분이 예, 그렇죠. 교관이 타는 거 있잖아. 스카이워크. 그게 A사 스카이호크. 예예. 그게 딱 맞는 거야 또 비행 특성이. 그래서 상당히 애용을 했죠. A사 스카이호크는 미그 17의 특성이 맞다. 야 그런데 미그 21이 나타났잖아요. 없네 하다 보니까 예. 가만히 이렇게 뒤져보니까 또 자국 내 전투기 뒤져보니까 노스럽사에서 막 판매를 시작한 74년 바로 F5, EF. F5 EF 버전. 예, 그 성능을 다 면밀히 이제 테스트 비행을 시켜보니까 얘가 미그 21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성능이 거의 똑같은 거야 그냥 비행 특성이 어떤 측면의 고기동에서는 또 얘가 고도에 따라서는 더 좋아. 훨씬 좋기도 하고. 근접전 성능이. 어.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걸 당시에 채택해서 현재 2024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미공군도 채택을 동시에 하죠. 근데 특히 미공군은 이제 그 필리핀 주둔 공군에도 사용을 했었고 가상적기를 또 저기 해외 주둔군에도 보냈었고. 거기서도 연습해. 필리핀에서 훈련해.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 또 주둔을 시켰었고. 네네. 그다음 뭐 이제 그 화산 터지면서 91년도가 다 철수를 하지만은 그래서 미공군은 이제 그때부터 F5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숫자를 줄이죠. 사용하는 가상적기로. 그래서 현재는 뭐 안 쓰고 있고. 네네. 그래서 미공군은 또 이제 미 해군하고 경쟁하니까 우리는 F16이 더 좋아. 16으로 갈아타면서 지금은 이제 초기형 F16이 아닌 이제 초중기형으로 넘어가는 F16 CD가 주력이죠. CD. 예. 요게 특성이 이제 미그 19를 이제 모사할 수 있다. 미그 29를 모사할 수 있는 F16 CD형으로. CD형. 현재는. 예예. 근데 실제로는 단발 전투기고 또 미그 19는 쌍발이잖아요. 네. 사실 그대로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어떤 면이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을 또 까맣게 칠했나 이것도? 색깔이 복잡해. 뭐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러시아식의 색깔로 이렇게 많이 칠하죠. 러시아식이라면 무슨 색깔을 칠해야 돼요? 뭐 푸른 파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위장 색깔들이 막 중간 중간. 복잡해 그 설명이. 걔는 색깔도 다양해가지고. 예예예. 그때마다 이제 미국이 러시아의 그 전투기를 보고 색깔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이제 칠하죠. 도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네. 미 해군은 그러니까 미공군보다는 미 해군이 또 해 파병 아니면은 순간 급파.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잔뜩 이 전투기 태우고 가니까. 그것도 뭐 이제 아프리카 중심 아니면은 뭐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대륙, 뭐 지중해 지역. 지금 뭐 이스라엘 또 이것 때문에 그쪽으로 또 급파됐고. 뭐 지중해, 이쪽에 홍해 쪽이나 이쪽에 인도양 쪽으로 해서 거쳐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권의 공산권 국가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미국 말 잘 안 듣는 나라들, 얘네들이 어떤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나? 그럼 그것이 그대로 미국은 가상적기로 사용해서 그걸로 미 해군 해병대가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서남아시아, 뭐 중동에 뭐 지금은 중동이라 할 수 없는 북아프리카 한두 나라, 그다음에 아프리카 저쪽 뭐 짐바브웨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미그 11을 이제 쓰다가 지금은 또 중국산을 써요. J7. 어차피 미그 21도 중국산 거 아닙니까? 중국산 미그 21. 중국산 미그 21. 네. 성능이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예. 카피. 중국이 소련 거 그대로 카피해서 나온 바로 J7이 아직도 주력기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 못 살고 뭐 이렇게 서방 측에 원망만 하는 나라들. 자기들이 독재를 하면서도. 네네네. 그래서 아니 저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또 중국이 또 후발주자로 또 생산해서 또 이렇게 공짜로 주거나 싸게 줬기 때문에 쟤한테 내가 옛날에 그 역도산 같이 제크나이프로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 아무리 막강한 역도산이라고 해도 그 칼잡이 깡패 그런 경우. 그런 경우죠. 아무리 강해도 뭐 무술을 잘해도 허점 순간적으로 보이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나 이제 그런 이유로 훈련을 계속 시키자. F5를 계속 유지하자. 근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럼 뭐 재작년 기준에도 이게 최근 일이 F5가 노후 전투기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제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이 KF-21이 완성되면 모두 다 퇴역시킬 예정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생산이 될 때까지. 죄송합니다. 제공호. 죄송합니다. 국내 조립 제공호는 30년까지 운영한대요. 30년까지. 근데 직도입기는 25년도에 다 없어지고 직도입. 내년에. 25년도. 그냥 사온 거는 버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립한 것들. 제공호는 2030년까지 어떻게 5년을 더 사용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네네. 지금 이 지역 국가들이 그렇게 운영 유지를 하니까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F5N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소모기, 뭐 추락을 한다지, 뭐 최근에 사고 있었지만은 그런 항공기들은 뭔가 보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또 다시 F5 까맣게 칠해가지고 또 가상적기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한테도 우리나라에도 타진했어요. 너희 걸. 아니 근데 대한민국 F5는
지금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비행 시간이 되게 많죠. 예, 이거 가상적기로 사용하다가 지들이 그냥 뒤로 나자빠지게 했는데. 그래서 타진해 보니까 너무 네. 비행 시간도 많고 기체가 이제 많이 좀 낡아졌죠. 그래서 한국에다 몇 번 타진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동시에 또 알아본 나라가 있지. 비행 시간이 좀 어느 쪽입니까? 저한테 힌트를 한번 줘보시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 중립구의 대표적인 중립구 국가. 또 시계의 나라. 시계의 나라. 스위스. 스위스. 그런데 스위스는 중립국이다 보니까 F5 EF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쓸만하다. 그런 또 이제 스위스가 아무래도 이 나토 국가 이제 그 전에는 나토 네.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뭐 이제 중립국을 유지한다 만다 그러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잘 얘기가 되니까 이제 주죠 미국한테 판매를.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스위스께 그래도 사용을 많이 안 해서 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우리 거 비교해서 짧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가면서 거꾸로 이제 자기가 팔았던 걸 사가면서 네. 개량을 좀 해요. 뭐 그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좀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러겠죠. 작전 요구에 맞게 개량도 네. 하고 미사일도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는 그 P 버전이 아니라 네. 자기들의 마이크 M 버전 F-16에서 운영하는 M 버전을 갖다 이렇게 훈련탄이지만 부착해서 좀 예. 달라요. 좀 달라요. 좀 더 개선을 했죠 성능이. 자체 훈련에 맞게 성능 개량을 한 거를 쓰고 있는 게 N 버전이. 근데 그것도 계속 이렇게 빼먹다 보니까 숫자가 거기도 스위스 공국 것도 줄어들잖아. 계속 빼먹었구나. 계속 때만 되면 내가 사갈게 거꾸로 사갈게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미 해군에서는 네. 한 개 대대. 한 개 대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개 대대였는데 한 개 대대고 미 해병대도 또 그 동시에 갖다가 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유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60대 정도, 50에서 60대 사이. 와, 맞네요. 예, 미 해군 해병대 합해서. 지금 미 공군까지 합하면은 이 가상적기를 몇 대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 공군은 이제 F5 계열은 사용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가상적기 숫자로 따져보면 최대 120대까지 봐야죠. 와, 120대나. 말 그대로 딱 거기에 막 그 일반 전투기를 대량 구매할 때 그 규격 숫자가 120대니까. 네. 보통 대량 발주할 때 우리가 뭐 KF-16 때 그랬고. 그래요. 최근에 뉴스도 들어온 게 이제 사우디 공군이 유로파이터를 더 산다. 음.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해보니까 120대야. 그것도 추가 발주하겠다. 그게 최신 뉴스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과거 사례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이 어떤 가상적기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했는지 어디서 끄집어 왔는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이 가상적기를 대한민국의 KF-21로 점 찍어놨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언론이나 무슨 근거로 그러는 그러니까 겁니까? 어느 언론이나 뭐 평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여기 슈퍼소닉 TV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도 이제 가상적기 부대로 공군과 해군 해병대 이렇게 두 갈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비행기 전투기를 이제 모사할 수 있는 전투기를 조달하는데 애를 계속 먹고 있어요. 정규 부대가 아니고 정규 부대 그걸 좀 이렇게 빼내다가 가져와서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현재는 F-35를 일부러 이제 가져오고 있어요. F-35 초기형들을 가상적기로? 미 공군에서 초기형. 초기형, 그러니까 블럭 1, 뭐 더 블럭 나가서 이제 2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블럭 3F고 좀 더 이렇게 개량된 거고 네네. 이 초기형들을 가상적기 부대로 이제 투입을 하죠. 그래서 뭐 한 10여 대를 지금 11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여 대, 그러니까 11대에서 더 이제 뭐 몇 대씩 2대, 3대씩 받아서 그래서 가상적기로 급한 대로 하고 있다. 신형기를 도입한다는 게 이제 그 정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상적기다. 그렇다면 이건 미국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적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두 나라가 있죠. 두 나라라면 첫 번째는 중국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 나라는 러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텔스 전투기를 가상적기로 10여 대, 뭐 11대라고 하지만 더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급히 도입한다. 이유가 중국은 J-20 J-20. 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아직 몇 대 안 되지만 Su-57 다 스텔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일단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가 아직은 그렇게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과 비교해서 많지 않잖아요. 아직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F-35A 중에서 초기형 블록 1 그다음에 블록 2를 이제 몇 대 빨리 부대 전환, 임무 전환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급한 대로. 가상적기로서. 네. 그렇게 뭐 상대 가상 적부대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스텔스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뭔가 맛을 봐야 되잖아. 예. 거기에 모사를 하면서 훈련을 이제 해야 뭔가 돼. 스텔시하면서 네. 뭔가 모양도 비슷하고 네. 뭐. 그래서 뭐 색깔도 그것도 그렇게 칠해요. 네, 러시아 그렇겠죠. 뭐 Su-57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상황이 오늘까지. 음.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앞으로 미래 볼 때 우리가 F5N을 얘기했는데 미 해군 해병대 같은 네네. 경우, 미공군의 F-16CD 이게 이제 이것도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오고 있죠. 그 노화도 되고 있으면서 상대 가상 적국이 그런 공중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나라들, 미국한테 비우호적인 나라의 전투기들 세력이 또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세대 교체가. 교체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신 뉴스가 파키스탄 공군이 적대 여건은 아니지만은 네. 중국산 소위 스텔스라고 두 번째 스텔스라고 할 수 있는 J-31을 이제 후속 주력기로 도입을 하겠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J-31을 네,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가만 보면은 이 중국의 J-31 은근히 대한민국의 KF-21하고 좀 얼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레벨이 그 무게 최대 이륙 중량도 비교하면 비슷하고 쌍발이고 네. 사이즈도 그렇고 성능이 도모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중국 공군은 도입을 안 해. 그러니까 수출용으로 퍼뜨리겠다는 거야. 수출용. 수출용으로만 사용을. 그 전에 수출용이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게 JF-17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딱 F-50급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제 후속 차세대는 J-30을 하겠다는 의도죠. 그러면 정확하게 J-31 이게 가상적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키스탄에 먼저 도입을 하면은 미얀마 뭐 이런 벵글라데시 그다음에 뭐 짐바브웨에서 이제 네. 이렇게 도입국이 늘어나는 거지. 기존에 J7을 네네네. 미그 21을 썼던 나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려면은 나도 이왕이면은 스텔스 하거나 스텔스 전투기를 중국이 준다고 하니 사오겠다. 네, 바뀌는 거지. 그럼 미국 측에서도 이 중국 J-31과 가장 흡사하고 성능도 비스꾸리한 이 전투기는 무엇일까? 모르죠. 바로 내가 엔진도 준 KF-21. KF-21. 그거를 이제 미국이 딱 이제 우리가 양산기 2026년부터 나와서 배치대랑 보고서 이제 우리 부르죠. 와봐 막 이러면서 내가 좀 생각이 있어. 와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국뽕에 빠져서 야 빨리 가 출장 가. 와 미국 막 대한민국 KF-21 야, 미국이 사간다. F-50뿐만 아니라 이것도 F-50뿐만 아니라 블록 20이 되겠지만 그 네. 버전 수준이 네. KF-21도 살 수 있대. 미국이 우리한테 좀 은원 좀 하자. 그럼 이제 달려가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사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상적기로 쓰려고 좀 운영을 하려고 해.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속으로는 그런데 이게 일단 수출을 이제 미국이 형님이 사준다는데 한편으로 자부심이 있으면서 뭘 또 형님이야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으로. 네. 그래, 또 미국 형님 형님으로 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립 서비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 26년도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부르죠 우리를. 같이 의논을 해보자. 그러면 중간에 롱마가 이제 끼요. 롱마가.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이 좀 이렇게 뭔가 설계 과정이나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학생과 교수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아니면 조교와 교수 그런 관계로도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봐준 건 있어요 사실. 그건 인정해야 돼. 그냥 외면한 건 아니니까 뭐 4대 기술을 안 줬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 이제 사천에 파견돼서 6명에서 10명이 파견돼서 이렇게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야, 이 보람의 전투기 이거 그 옛날에 일본도 F2 할 때 그런 식이었거든. F2. 예, 개입을 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본국에다 이제 국방상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리포트가 정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야, 그럼 기다려봐. 쟤들이 잘 만들고 있는지 지켜보자. 예? 그러면 이제 2026년 이후에는 이제 부르지. 양산 배치되고 뭐 나 관심 있는데 좀 사줄까 이러면서. 그때쯤 가면 이제 J-31이 아마 수출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먼저 시작해서 일본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 국도 국가들.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전투기를 안 주는 나라. 그게 이제 파키스탄이 안 주고 있거든. 왜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파키스탄 필요 없거든. 옛날처럼 막 우대를 해줄 필요 없거든. 얘가 또 이 파키스탄이 이중적이거든. 양다리 걸치거든.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완전히 종료했으니까 뭐 전투기를 왜 우리가 또 그 FMF 자금으로 줄 필요 없잖아. 지금 그거 돈 써야 될 때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있고 돈 쓸 때 말이니까 야 우리는 그냥 내배도 하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개편을 하고 있어요. 중국제 전투기로 다 도배를 하려고. 그래서 JF-17 그게 지금 도배를 엄청 하고 주력기로 등장했죠. 근데 JF-17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우리 F-50급이고 뭐 성능도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좀 더 날 수 있는데 우리 미국제 엔진을 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투트랙으로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려진 거는 F-50을 미 해군 중심으로 가상적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소요가 1인승도 필요하다 해서 뭐 에어쇼 때 다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50이 미국의 가상적기로 뭐 수출할 수 있다, 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적국, 그것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의 전투기 JF-17
이것은 지금도 확산 이제 시키고 있죠. 예. 비스꾸리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FA50.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J31 차세대, 네. 차세대 가상적기로 이것과 비스꾸리한 것은 바로 KF21. KF21. 그리고 이제 미국이 투 트랙이네요. 특성이 또 미국이 자기가 도와주고 지원해서 엔진이죠. 해서 만든 전투기지만은 좀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 네. 성능도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잘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지. 엔진을 주긴 줬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었나? 일단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검증도 해봐야 되고 살펴봐야지. 그리고 가상적기로도 쓰고 꼭 네. 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준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만사시 수출이다 미국 진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이 투 트랙이면은 야 FA50과 KF21 이 두 종 다 미국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할 수 있다. 예, 시간상의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먼저 번에 FA50이 이제 채택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승패가 나올 것이고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순서는 KF21게 없고 가상적기로 또 차세대 가상적기로 써야 되는 거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는. 자, 그런데 이 예와 아주 비스꾸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크피르 전투기. 이름이 뭐죠? 크피르의 그 제시키오. F21. K자 뺀. 와,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 해병대가 가져가면서 번호를 네. 붙인 거예요. F20 다음에 F21. 와, 이스라엘 크피르가 F21이고 대한민국 보라매가 KF21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연에 뭐 이렇게 번호가 이제 일치가 한 거죠. 과거사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와, 이건 뭐냐? 우리는 21세기라고 이제 그 의미를 주어서 KF21인데 예. 이 지금 미국의 그 F21 먼저 크피르는 그 번호 순서대로 F18, 19, 20, 그다가 21. 그리고 이제 22, 23이 됐다가 야, 우리도 번호 혁신하자 해서 F30로 확 뛰어버리지. 30으로 넘어가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의 크피르 전투기마저도 미국이 엔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초중반에 미국이 이제 해외 그 동맹 그 우방국 지원 전투기가 모자라서 네. 사실은 다소사한테 보잉사를 시켜가지고 면허 생산 하려고 했어요. 수출 전투기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가라앉다가 67년도에 이제 이 3차 중동전에서 네. 이스라엘 공군이 이 미라즈 3 다수사 그거 가지고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두니까 이 이스라엘 공군이 이걸 더 사야 되는데 이제 금수 조치를 당해 바로. 그래서 이거 내가 카피를 떠서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 미국하고 의논하니까 야, 나 팬텀 게이지 줄 수 있어. 도면은 저 프랑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스위스를 통해서 가져오게 할 수 있어. 아랍이 있으니까 아랍권이 있으니까 야, 우리 뒤로 도면 받아서 동체 설계는 그 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엔진은 핵심 엔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을 이제 미국제 J79 엔진에 들어가죠. J79. 그 팬텀 게이지. 네. 근데 이건 단발 전투기고. 야,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뭐 양산도 성공을 다 하고. 근데 원하는 성능은 그렇게까지 뭐 미라즈 3이나 5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엔진은 뭐 J79다 보니까 좀 네네. 모자란 면도 없지 않고 추력은 좋은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미국 측에서 이제 명분을 가상적 기용으로 한번 전 세계에 미라즈 3, 미라즈 5 전투기가 너무 확산돼 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사갔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이게 내가 맞닥뜨리면 또 이 미그실뿐만 아니라 얘도 나한테 덤비들 수 있어.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저기 말 안 듣는 국가들이니까. 걔네들이 다 미라주 3, 5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와 가장 성능이 비스꾸리한 전투기가 바로 이 F21 IAI 크피르 전투기다. 도입을 이제 해서 F21이라는 명칭을 줬죠. 그래서 가상적기로 사용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 미라즈 전투기가 미라즈 F1 아니면 미라즈 2000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줄니까 네. 지금은 이제 미라즈 3이나 5 쓰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어디입니까? 이집트하고 파키스탄. 이집트, 파키스탄. 근데 이집트는 우리 F50을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블록 20 이상으로. 예, 지금 뭐 36대 지금 그건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1차분은 알파제트 대체고 네. 추가로 이제 도입을 한다면은 뭐 면허 생산을 하든지 한다면은 이제 그 미라즈 5라는 노후 전투기고 파키스탄 공군은 미라즈 3과 5를 갖고 있는데 네네. 그게 바로 아까 중국의 JF17을 다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에 다 이제 이스라엘제 F21을 다 버렸죠. 미국도.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고 숫자가. 그런데 미그 21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 여전히 있지. 그래서 이 F5를 계속 또 유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한테 이제 덤벼들 전투기들이 이제 미그 21 종류나 미라즈 3, 5인데 상대적으로 하나는 다 소멸됐고 F50 전투기가 좀 딱이죠. 비슷하다. 예. 그 모사할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얘기가 된 거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J31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가 안 죽고 있잖아,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차세대 스텔스기로 도입을 하겠다. 인도한테 뻥 터뜨렸지 뉴스로.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몇 년 흘러가고 KF-11이 양산 배치가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현실이잖아. 현실이 된 거죠. 현실이 되잖아. 그때 가서 이제 J-31이 파키스탄이 도입을 하고, 네네. 뭐 이란도 있고, 이란도 도입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중국하고 친하니까 네.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파키스탄에서 면허 생산을 해가지고 중동 몇 개 국가에다 팔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가 또 중국제 훈련기를 이렇게 도입을 하듯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남미 국가 중에 한두 나라가 또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지켜보고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KF-21이 가상적기로 가장 적합하다.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물건이. 없죠. 스텔스 형태로 나온 게 없잖아. 전 세계 어디에도 실용화에 접근한 전투기가 뭐가 있어 지금? 없습니다. 뭐 띠르키, 뭐 TFX, 걔는 나르지도 못했어 아직. 뜨지도 못했어. 멀었어. 인도는 다 모형만 존재해. 인도가 이제 취하는 게 있어요. 차세대 스텔스들이 있는데 그건 모형만 존재하고 그냥 전시할 때 모형. 네. 유럽 아시잖아. GCAP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FCAS?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언제 나올지 몰라. 다 대형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스텔시한 전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 배치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은 아무 소리 이제 안 나오는데 1년 계속 지나다 보면은 미국이 당장 연락이 온다고. 그러네요. 들어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들어와라.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 공군, 미 해병대,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적기 숫자가 총 120여 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군이 60여 대가 지금 F-16을 쓰고 있다고요. 가상적기로. F-16CD하고 F-15. F-15까지. 근데 이게 지금 F-16CD나 F-15 그 이글 전투기죠. 네. 이게 2026년 지나가면요 다 퇴역시켜야 돼. 그래요. 다 비행. 그러네. 운영 수명도 있고 상대적인 전투기를 모사할 수 있는 게 이제 그쪽도 숫자가 옛날 구형, 러시아제가 구형 전투기가 이제 다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이 그거에 대한 훈련을 점점 이렇게 소요되는 게 필요성이 점점 줄잖아.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제 전투기들이 그 스텔스 전투기들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세대 교체, 미 공군이나 해군 해병대도 모두가 세대 교체를 해야 같이 되네요. 동시에 상대적으로 동시에 세대 교체를 가려면은 시기가 분명 온다는 거죠. 26년 이후에. 26년 이후에 예. 한 몇 년도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실전 배치가 1개 되되 뭐 2개 되되 하면은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니까 28년도 이후 30년이라고 28년에서 32년 사이. 네. 블록 2까지 다 나올 때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직 지금과 달리 아직 뭐 이렇게 우리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벌써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 거죠. 전망이죠. 전망을 이제 하는 거죠. F-50뿐만 아니라 KF-21도 미국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용도로. 이걸 보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야 하시는 어떤 뭐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저희 슈퍼소닉 TV의 추론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튼 야 이거 근데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긴데요. 난 좀 일단 미국에 팔았으면 좋겠어. 일단 진출을 하는 것만 해도 난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이 무량이 대단하네. 120대. 이것이 KF-21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FA-50 더하기 KF-21의 숫자니까. FA-50은 마치 그 영국 공군의 냉전 시절 때 그 호크기를 전투기가 부족할 때는 러시아 폭격기를 아음속의 폭격기, 프로펠러 폭격기를 격추하여서 보조 전력으로 쓰겠다는 호크 훈련기. 네네. 거기에 사이드 와인드를 달아서 출격시키겠다. 그런 개념이 지금 미국에도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유사시에 하다못해 그 주 방위군 9.11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객기가 또 나타나면은 그걸 요격해야 되잖아. 그거에 맞는 전투기. 그러니까 국내용 전투기. 그거는 주방위군. 그건 F-5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객기가 또 폭탄식으로 이렇게 덤벼드는. 아니 정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전쟁하는 전투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전투기지만은 뭐 스텔스나. 근데 방어형 국내에서의 그때 여객기 테러가 또 발생한다면 일단 차단하려면은 딱 F-50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목적 전투기, 다목적의 용도, 훈련기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서 필요하다 이거죠. F-50.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이제 오파 협상을 해보자, 가격을 맞춰보자, 1인승도 한번 가져와 봐라. 현재 진행되는 얘기 그거죠. 이것은 진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현재. 내년이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이요? 25년도가. 미국도 여러 사업이 있고 또 자국의 어떤 T7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사실은. 자국 사안도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일단은 자국의 T7 레드호크와 FA50은 서로 좀 잘 견져봐야겠다. 예. 하지만 KF21은 이건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견제할 수 없죠. 예. 야, 이거 가상적으로 분명히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흘러가야죠. 그만큼 이제 2030년. 정말 이 전 세계 방산 제품들, 이 무기들이 거의 뭐 2030년에 도래하면 전체적으로 뭔가 이 트렌드가 뭔가 새로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냉전 시절이 끝나고 나서 긴장이 이제 풀어지면서 무기 개발을 야 그만해. 이거 저기야 소모만 되는 돈만 쓰는 어떤 이렇게 창출이 안 되는 재생산이 안 되는 게 방산 제품이다. 그래서 손을 놨잖아요. 30년 동안. 났었죠. 대테러전에 맞는 어떤 그런 무기 개발만 좀 했었고. 그러니까 그놈의 대테러전에 맞는 무기만.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못 쫓아갔어. 대테러전 무기에. 대한민국은 또 못 쫓아갔죠. 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규 무기만 또 혼자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전투기, 뭐 함정, 뭐 잠수함. 그러다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 이스라엘 터져. 그러니까 딱 뒤바퀴 트렌드가 또 30년 만에 이제 바뀌면서 정규 무기가 이제 특히 한국산이 이제 막 급상승. 그러네요. 더 나아가서 이제 KF-21이 또 미국에 진출할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유튜브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이제 이런 전망, 좀 합리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TV는 이런저런 얘기 다 해서 정말 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가지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풀어드리면. 자, 그럼 하나의 증거로 얘기해서 FA50이 2013년만 해도 나가 죽어라는 전투기였어요. 2013년에는 그 원주 기지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실전 배치 그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저건 뭐 되겠어? 뭐 그랬던 시절이 10년 전입니다. 10년. 하지만 지금 FA50 뭐 거의 뭐 라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를 맞춰서 개량이 지금 착수에 들어갔잖아요. 진짜 웬만한 전투기 저리 가라 식으로. 경전투기 분야에서 맞습니다. 이 KF-21 역시 뭐 우리 자국의 그 까이다 때문에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지 않나 뭐 그런 일들이 2023년 작년에 벌어지긴 했지만 10월부터 12월 사이 2024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2024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미쳤나 봐요. 4년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이 왔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KF-21이요 비상하라. 미국으로 진출하자. 미국으로 진출하자. 준비를 하자.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방해 세력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